차가운 밤 공기가 공동주택 복도를 길게 핫고 지나갑니다. 현관문 틈으로는 세제 냄새와 국 끓이는 냄새가 섞여 나오고 누군가 발끝으로 신발을 끌어넣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이때가 되면 이상하게 돈이 나단 기억만 남고 들어온 기억은 흐릿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크게 낭비한 것도 없는데 통장은 왜 자꾸 얇아질까요? 저는 그 이유가 운이 나빠서도 사주가 안 좋아서도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시기가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특히 입춘 전 일주일, 이때만큼은 괜히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뭘 더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사소한 행동 하나 때문에 돈의 흐름이 조용히 새어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그래서 그때 일이 꼬였구나, 이 말이 저절로 나오실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입춘 당일이 아니라 그 일주일 전입니다. 묵은 기운이 빠져나가고 새 기운이 들어오기 직전, 말 그대로 집안이 정리 중인 상태입니다. 정리 중인 집에서 갑자기 가구를 확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치우던 사람도 헷갈리고 방금 맞춰둔 흐름도 다시 어수선해집니다. 지금이 딱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정리는 해도 결정은 하지 마세요.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정리는 지금 있는 것을 가지런히 하는 겁니다.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창문을 닦고 고맙다는 마음으로 한번 손을 대는 것, 이건 좋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다릅니다. 이건 버린다, 저건 바꾼다, 새로 산다, 계약한다, 투자한다. 그런 결심은 입춘이 지나고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고 나서다 더 분명해집니다. 입춘 전 일주일의 가장 위험한 첫 번째는 큰 돈과 관련된 즉흥적인 결정입니다. 큰 계약, 급한 투자, 대출 조건 변경, 값비싼 물건 구매. 겉으로는 머리가 맑아 보이는데 실은 기운이 불안정한 시기라서 나중에 꼭 이런 말이 따라옵니다. 그땐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한 분은 입춘 전에 급하게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집도 깨끗해 보였고 상계도 괜찮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춘이 지나고 한 달쯤 되었을 때 문제가 터졌습니다. 고장이 나고 곰팡이가 올라오고 연락이 끊기고 결국 다시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분이 털어놓은 말이 아직도 귀에 남습니다. 그때 한 달만 참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입춘 지나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지갑이나 가방을 버리거나 완전히 바꾸는 행동입니다. 요즘 정리 영상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버려야 돈이 들어온다, 지갑을 바꾸면 운이 바뀐다.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기가 문제입니다. 입춘 전 일주일에는 지갑을 버리거나 완전히 교체하는 행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갑은 돈의 그릇입니다. 그 그릇을 비워둔 채 새해를 맞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버리는 게 아니라 닦아주고 정리해주고 고맙다고 마음으로 다독이는 정도가 좋습니다. 어떤 분은 낡은 지갑을 입춘 전에 바로 버렸습니다. 새 지갑을 사면 돈이 모일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돈이 잘 안 모였습니다. 용돈이 들어오면 바로 나가고 적금을 넣으려 하면 꼭 지출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 지갑한테 미안해요. 오래 썼는데 인사도 없이 버렸거든요. 저는 이 말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건을 미신처럼 떠받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동안 나의 흐름을 담아주던 그릇을 함부로 끊지 말라는 뜻입니다. 입춘 지나서 정식으로 정리하고 보내도 늦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가구 위치를 크게 바꾸는 행동입니다. 특히 침대 자리, 밥솥 자리, 현관 신발장 방향, 이 세 곳은 입춘 전에는 가급적 손을 떼는 게 좋습니다. 침대는 몸이 쉬는 자리입니다. 이때 자리를 바꾸면 괜히 잠이 뒤숭숭해지고 몸이 더 피곤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예민합니다. 어느 자리에서 어느 방향으로 숨을 쉬고 어떤 빛을 받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입춘 일주일 전에 방 구조를 싹 바꿨습니다. 침대도 옮기고 옷장도 옮기고 화장대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잠이 깨고 몸이 적응을 못해서 한 달 넘게 고생했습니다. 결국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놓고 나서야 숨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자리가 있나 봐요. 괜히 바꾸지 말 걸 그랬어요. 맞습니다. 특히 이 일주일에는 몸이 새 기운을 받을 준비를 하느라 더 예민해집니다. 그러니 큰 변화는 피하고 조용히 지내시는 게 좋습니다. 밥솥 자리도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밥솥은 집안의 식복을 상징합니다. 이 자리를 이 시기에 옮기면 식복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같은 쌀, 같은 물, 같은 시간인데도 밥맛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가족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요즘 밥이 왜 이래? 그래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더니 마음이 놓이고 식탁 분위기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신비하게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자리를 바꾼다는 건 동선을 바꾸는 일이고 동선이 바뀌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밥상도 흔들립니다. 결국 가족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게 식복에 흔들린다는 말의 실제 모습입니다. 현관 신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이기도 하고 사람이 드나드는 입구이기도 합니다. 이때 현관 쪽을 크게 건드리면 들어올 복이 길을 잇는다고들 말합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현관을 넓혀 보이게 하려고 신발장 위치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상하게 손님 발길이 뜸해졌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친구들이 자주 오던 집이었는데 어느 순간 연락이 끊기고 약속이 미뤄지고 결국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사람 복도 나간 것 같아요. 괜히 바꾸지 말 걸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이 아주 현실적으로 들립니다. 현관은 집의 얼굴이고 얼굴이 흔들리면 사람의 마음도 망설입니다. 그러니 이 시기만큼은 굳이 손대지 마세요. 네 번째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감정으로 하는 말입니다. 입춘 전 일주일은 마음도 같이 흔들립니다. 괜히 예틸이 떠오르고 서운함이 커지고 참아오던 말이 튀어나옵니다. 이제 그만하자. 다시는 연락하지 말자. 나도 지쳤다. 그런데 이 시기의 말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정리하고 싶어도 말로 끊지는 마세요. 입춘이 지나면 마음은 훨씬 차분해집니다.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입춘 전에 친구와 크게 싸웠습니다. 사실은 작은 오해였는데 그날따라 참지 못하고 한마디가 세게 나갔습니다. 입춘이 지나고 나니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괜히 그랬나? 너무했나? 다시 연락하려 해도 말이 이미 나간 뒤라 어색해졌고 결국 오래 끊어졌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그때 그 말이 지금도 후회돼요. 입춘 전엔 참았어야 했는데. 맞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일주일에는 말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한번 나간 말은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일이 아닌데 그날따라 화가 나서 극단적인 말을 던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 말 한 번 때문에 한 달이 서먹해지고 집안 공기가 달라집니다. 자식에게도 그렇습니다. 연락이 뜸하다고 서운한 말을 몰아서 하면 상대는 더 멀어집니다. 입춘 전에는 마음이 불안정해서 말이 거칠어집니다. 그러니 이 시기만큼은 참으세요. 입춘이 지나면 똑같은 이야기라도 훨씬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5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몸을 혹사시키는 생활입니다. 이 시기에는 몸도 새 기운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밤을 계속 새우고 야식을 반복하면 기운이 들어올 차례가 없습니다. 특히 밤늦은 음식을 습관처럼 먹으면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생활 리듬 전체가 흔들립니다. 몸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예민해지고 결국 돈의 흐름까지 흐트러집니다. 왜냐하면 몸이 무너지면 판단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면 지출이 늘기 때문입니다. 한 분은 입춘 전에 무리해서 일을 계속했습니다. 몸이 힘들어도 참고 버티면 될 줄 알았는데 입춘이 지나고 나서 감기와 통증이 한꺼번에 왔습니다. 결국 병원에 드나들며 한 달을 잃었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그때 좀 쉬었어야 했는데 입춘 전엔 몸을 아껴야 하는 게 맞네요. 맞습니다. 새 기운을 받으려면 몸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밤늦게 화면을 오래 보는 것도 조심하세요. 밤이 길어질수록 낮이 흐려지고 낮이 흐려질수록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기운은 잠잘 때 들어온다는 말은 결국 회복은 잠에서 온다는 뜻입니다. 야식도 줄이세요. 자극적인 음식은 몸을 더 예민하게 합니다. 입춘 전 일주일만큼은 가벼운 식사, 이른 잠, 천천히 걷기. 이게 가장 큰 복 관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크게 바꾸지 말고 조용히 정리하고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 새로운 걸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은 소란스러운 사람에게 먼저 가지 않습니다. 조용한 사람에게 먼저 스며듭니다. 큰 결정을 미루세요. 계약도 투자도 구매도 입춘 지나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큰 정리도 미루세요. 옷장을 싹 비우고 신발장을 뒤집고 부엌을 갈아엎은 일은 입춘이 지나고 하셔도 됩니다. 하고 싶은 말도 미루세요. 입춘이 지나면 같은 말도 더 부드럽게 전달됩니다. 입춘 전 일주일은 뭔가를 더 해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가진 복이 새어나가지 않게 지켜주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만 괜히 흔들지 않아도 입춘 이후 흐름은 생각보다 편안해집니다. 그러니 이번 일주일만큼은 조용히 보내세요. 큰일을 하지 않는 것, 결정을 미루는 것, 몸을 아끼는 것,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올해 복은 새로 만드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